안녕하세요. 범프라목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 5000p, 그러니까 코스피 5200선이죠, 지금. 훨씬 쉽고 중요한 일이 될 거다. 이거 심상치 않은 워딩이죠. 왜냐하면 일단은 5000p 공약으로 내세웠을 때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5200선을 뚫어버렸습니다. 지금 코스피 7000선을 지금 내다볼 정도로 엄청난 랠리를 이뤄가고 있어요. 물론 주식이라는 건 이렇게 조정기를 겪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주 방향선이 어디냐? 궤적이 우상향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일이고, 자, 대통령 스스로가 이렇게 공약을 어느 정도 이루었다라는 어떤 이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쪽으로 스탠스가 확실하게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느낌적 느낌이 듭니다. 일단 표 계산 없이 국민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부동산 정상화된다.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코스피 5000을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이제 정상적인 가격에서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겠다라는 그 공약,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불법 계곡 정상화라는 아주 뭐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데 경기지사 시절 자신의 주요 업적으로 내세웠던 또 이 사업이죠. 그래서 아마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고, 또 어찌 보면 이거 정부에서 그냥 형식적 차원에서 집값 잡을 의지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부호가 있었는데, 확실하게 이제 이 집값 정상화에 대한 어떤 워딩을 던졌기 때문에 확실히 집값 자체는 잡힐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요 원탑 방식이죠. 이 모든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이 시장이 어떤 스탠스를 가지냐에 따라서 자산 시장 자체가 이제 급변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 대통령은 종묘 고층 개발은 안 되고 택력 주택 개발은 되냐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를 하면서 역시 앞으로 이 서울 요지에서 있게 될 모든 어떤 이 공공주택 개발 자체가 지자체의 또 강력한 어떤 이 반대에 부딪혀도 그걸 뛰어넘고 가겠다라는 또 의지도 표명을 하고 있고요. 1월 29일 날 6만 호 밝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과연 현실화될까? 많은 실수요자들이 그냥 뭐 정부가 의뢰이 그냥 내놓는 공급안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공격적 랠리를 가지고 진행이 될 가능성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성과 자체가 지금 코스피 5000을 찍는 성과라는 이 자신감이 붙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역시도 확실하게 이런 성과를 내겠다라는 분명한 어떤 이 의도가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택 공급 총력전을 필 것 같고요. 용산, 과천, 성남 해서 6만 가구 공급하겠다라는 이제 마스터 플랜을 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과천 경마장 그리고 방첩사 부지가 한 10,000 가구 정도 됩니다. 여기 상당히 그래도 요지에 자리 잡고 있어서 굉장히 뭐 제대로 공급만 된다면 많은 실수요자들이 특별히 서울 도심 안에 공급되는 신축 분양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효성이 크죠. 옛날에는 다 그냥 서울 외곽의 사전 청약 형태로 사람들을 그냥 그쪽으로 다 밀어냈죠. 근데 이번에 이 정부에서는 확실하게 용산국제업무지구, 그 다음에 캠프킴, 과천경마장, 방첩사, 그리고 성남 금토지구, 광명경찰서, 금천 공군부대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태릉 CC를 비롯해서 이전에 언급됐고 그리고 새로 개발된 그런 어떤 이 입지들이 분명하게 이게 혼재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찌 보면 공격적 공급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커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의료원 부지도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산 유수시 부지도 있고, 제가 늘 언급해드린 그런 이 공급 지역들이 다 이렇게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그만큼 이전에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그런 부지가 있었나 하고 그냥 어물쩍 넘어갔는데 다 체크를 해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확실한 공급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실행으로 옮기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천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실질적으로 이게 뭐 태릉 골프장 교통이 더 혼잡해질 수 있고, 과천은 또 지자체에서 뭐 복잡하게 임대 아파트 혹은 또 뭐 아파트 뭐 단지 들어서면 우리 원치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정부 차원에서는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이 허들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연장 없다라고 이제 못을 박았고, 양도세 중과 30%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제 전면 배제를 하겠죠. 일단 세입자와의 협의 이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 5월 9일이 이제 마감 시한인데 6월 3일로 이제 연장, 한 달 정도 연장을 해가지고 양도세 중과 이제 종료를 때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세제 부분도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공급 부분도 새롭게 이전과는 달리 그냥 계획선상에서 머물렀던 웅장한 마스터 플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수요자들이 만족하고 주변 시장이 뜨악할 만큼 아주 놀라운 어떤 가격에 공공부장이 나와 준다면 상당히 집값 자체가 잡힐 가능성이 많죠. 근데 지금 문제는 계속해서 시그널을 오른다라는 시그널을 보내주는 것도 문제죠. 지금 부동산에서 나왔던 지난 목요일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면 0.31로 오름폭이 더 올랐다라는 지표를 내놓고 있습니다. 뭐 강북까지 들썩거린다는 얘기도 나오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더 커졌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원은 호가 상당히 많이 채집을 해서 공식 지표를 내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집주인들 호가 내리려고 합니까? 절대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하죠. 그래서 호가세가 계속해서 유입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 지표가 점점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부동산 114 같은 경우는 금매 현장에서의 실거래가로 지표를 대부분 내기 때문에 보십시오. 1월 넷째 주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시면 부동산 114는 전국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가와 실거래가 사이에 엄청난 갭이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호가는 어찌 보면 집주인의 희망사항입니다. 기대 심리를 깔고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실거래가, 실제로 거래 현장에서 금매로 나온 물건들이 어느 정도 빨리 가격 적정선에서 체결이 되느냐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훨씬 부동산 114 지표가 좀 현실감이 있고요. 주간 매매가격 동향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0.06% 떨어졌고, 서울이 0.04, 수도권 0.05, 경기 인천이 0.06 정도 하락했다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이런 시그널 때문에 정말 뭐 포모 현상뿐만 아니라 공포심리까지 느끼면서 벼랑 끝까지 무주택자가 몰리는 거 아니냐, 이러다 정말 벼락꽂이 되겠다 해서 뭐 6, 7% 되는 금리 다 물어가면서 겨우겨우 집을 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그럴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확실하게 지금 집값은 잡혀가고 있고, 실거래가 선상에서 나오는 이 거래 단가 자체가 확실히 지금 하락 추이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값 자체를 뭔가 이 판단을 왜곡되게 만드는 시그널 자체는 사람들을 다 속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그 집값 아파트들이 다 올라치는 어떤 가격 선상 위에 있는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딱 뜯어보니까 실거래가상에서는 이렇게 하락 추세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실질적으로 서울 아파트의 풍향계, 가격 풍향계라고 불리는 올림픽 파크포레임 보시면 1월달 거래가 나왔어요. 41억 9천에서 38억 3천으로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떨어졌죠. 이 정도 수억대 하락의 이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작년 10월 달에 거래된 추이에서 1월 달 거래가 나온 거죠. 그리고 직전 거래가는 이제 41억이었는데 38억. 그러니까 최고가 대비해서도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진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리우시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31억 4천 최고가에서 30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 상간에 거래가가 이제 롤러코스터를 탔죠. 31억 4천까지 떨어져서 4천에 최고가를 찍어서 27억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30억으로 살짝 올라섰는데, 어쨌거나 지금 하향세다. 서울 아파트의 가격의 풍향계라 불릴 수 있는 헬리우시티도 이런 어떤 궤적을 고스란히 지금 답보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지금 집값을 확실하게 정상화시키겠다라는 대통령의 말이 지금 코스피 5천 전부 다 뭐 많은 사람들이 비웃지 않았습니까? 허황된 공약이라고.
5,200 딱 찍고 나서 뭐 정치권이 뭐 야권이 좀 머쓱해졌다 이런 이 보도가 나올 정도로 새로운 지금 이정표를 세워서 7,000까지 가지 않겠느냐라는 이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집값 부분도 지금 대통령이 그냥 SNS에서 그냥 뭐 글로만 옮긴 게 아니라 이건 뭐 확실하게 집값을 잡겠다라는 의지천명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들 입장이라면 좀 기대하고 기다릴 그런 어떤 이 타이밍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지금 뭐 5,200선을 뚫는 엄청난 지금 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대체로 부동산 대기 자금 수요들이 이 금융시장 쪽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고, 지금 일단 외국인이 빠져도 개인이 받아줘. 옛날에는 개인이 다 던졌죠. 외국인 빠지면 개인도 던질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폭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다는 얘기죠. 일단 외국인들이 빠져나가서 주가가 조정돼도 개인들이 다 받아주기 때문에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저의 탄력성을 갖고 있는 코스피 시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동성 자체가 너무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재료들이 밑불로 살아있으니까 당연히 코스피가 불기둥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자신감이 근거해서 이 대통령이 이번이 이제 마지막 기회다. 다주택자들 혹은 투기 모든 세력들은 일단은 집에 대한 정리를 해라 라는 어떤 뉘앙스를 주는 그런 어떤 또 워딩도 던졌기 때문에 상당히 부동산 시장 2월 들어서 3월 들어서 가격 분수령을 확실하게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서울 아파트 평당이 6천만 원 지금 목전에 두고 있을 만큼 완전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가 이렇게 고점이면 누가 청약 통장 들고 청약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되지. 최고가입니다, 최고가.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집값 자체가 정상으로 내려와서 부동산 시장도 내수의 한 축,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인풋 아웃풋이 좀 잘 돼가지고 부동산 시장도 좀 활기 있게 정상 거래가 안에서 잘 이게 순환이 되면 기존 경제 시스템 안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기저의 경제 효과를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시장만 너무 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는 약간의 언밸런싱 하는 어떤 구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동산 시장 자체 안에서의 이 뭔가 집값 정상화에 기반한 내수의 활성화 플러스 알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분양가가 뭐 얼마나 뛸지 모르겠어. 내겐 너무 원집이다라는 그런 한숨 섞인 그런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쪼그라들다가 결국 부채 위에 세워놓은 아파트들이 와르르 무너지면 결국 금융시장까지 박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다 보니까 급매물이 엄청나게 지금 쏟아지고 있고요. 서울 집값 0.04% 하락했다고 아까 부동산 114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양도세 중과 예고에 호가 낮춘 급매물 몇몇 나왔다고 하지만 지금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지금 심리적 압박 느낄 겁니다. 그래서 본물처럼 2월 달에는 급매물이 출현할 가능성 높다. 이걸 누가 주어야 된다? 무주택자들이 주셔야죠. 주어야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이 더 다운될 때까지 잘 기다리셨다가 이삭 죽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회가 분명히 있고, 아파트 매물도 지금 1% 정도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팔고 나가려는 다주택자들의 아우성 상당히 더 커질 가능성 높고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 금융시장 역시도 확실히 또 스탠스 전환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까지 지금 출시할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뭐다? 자신감이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쭉 빠져나가면 그냥 부동산 금융시장이 완전히 그냥 주가시장이 곤두박질 쳤는데 요새는 다 버텨냅니다. 요런 어떤 자신감이 딱 살아있기 때문에 요런 상품도 이제 끄집어내는 거고, 결국 가서는 서울 아파트 매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물이 폭주를 하게 되면 집주인들 자신감은 이제 온데간데 사라져 버리는 거죠. 내가 집값을 확 떨어뜨리지 않고서는 이 집을 내가 도저히 팔 수 없겠구나. 근데 주식시장은 반대예요.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는 상표 이마에 딱 붙이고 있으면 서로 살려두고 하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 정보 딱 빠지면 개미들이 서로 죽으려고 난리법석이 나죠. 2배 레버리지까지는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자신감에서 비롯된 부동산 개혁이라면 확실히 성공 확률은 높다. 왜냐하면 일단 금융시장에서 일정 정도의 성과,
정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5,200선. 충분히 집값은 뭐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0.12% 지난주에 떨어졌고, 외국인들이 좀 빠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요 조정 올 가능성 높습니다. 그래도 약간의 조정기를 겪었다가 다시 치고 올라갈 가능성 높고요. 20만 원 선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 역시도 90만 원, 하이닉스가 90만 원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10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관하고 어느 정도 조정기가 살짝 와서 눌렸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내려간다고 해서 겁먹을 거 없고, 뭐 다시 반등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개미들 같은 경우는 뭐 확실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어떤 형국인데, 아마 주가가 또 떨어지면 요거 다 죽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유동성 엄청나게 지금 살아있고, 뭐 지금 코스피가 불기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고퍼스,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가 마이너스가 되면 이 사람들은 이익을 얻는 사람들인데 이제 완전히 개창이 났죠. 큰일 났습니다, 이 사람들. 5,200선을 뚫었기 때문에 동학개미가 뭐 서학개미 이겼다. 코스피 70% 상승의 수익률 4배 정도 지금 이럴 정도로 지금 금융시장은 엄청난 지금 대부흥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얘기죠. 반면 미국은 다우와 나스닥과 S&P 500이 굉장히 맥을 못 추고 있어서 서학개미들이 수익률이 굉장히 지금 쪼그라들고 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투자한 곳 아닙니까? 3.87 떨어졌습니다. 지난밤에. 이거 완전히 눈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뉴욕 증시는 AI 투자, 계속 이 AI 투자에 대한 어떤 우려가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혼조세로 마감돼서 마이크로소프트가 10% 하락하고, 결국 가서는 이제 미국 서학개미들이 이쪽에서 수익을 못 얻으니까 당연히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는 코스피 6, 7천 시대로 가고 있는 요 금융시장 쪽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유는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예. 한국 시장 쪽으로 세계 금융이 지금 계속해서 몰려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금이 흐르는 시장은 그냥 성장률 그냥 계속해서 뭐 2배, 3배 찍을 수밖에 없는 거고,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 보십시오. 10억 정도에 딱 머무르 있지 않습니까? 한참 많이 올랐을 때 15억이었는데 마이너스 5억 정도 갭 있잖아요. 현금이 흐르지를 못하니까 아파트 시장이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계속 오른다고 시그널을 주니까 역대 최강의 지금 워딩도 지금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도 나오고 지금 규제도 더 강화될 가능성도 높고, 아니 왜 자꾸 안 오르는 걸 오른다 하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지금 혼조세, 아파트 시장에 혼조세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 지금 자산시장 보십시오. 은이 지금 31% 마이너스 됐어요. 어마무시하게 빠졌죠. 금도 지금 6.23% 빠졌습니다. 이거 다 이유가 뭡니까? 유동성입니다. 안전자산이라고 여겼던 은과 금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이것도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돈의 흐름이 그 시장의 존립 여부를 판가름한다 라고 이제 해도 과언이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덜 비둘기파로 알려진 워시 이사를 후보자로 최종 지명하면서 생각보다 기준금리가 그렇게 크게 또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시장의 불안 요소가 이런 식으로 지금 작용을 해가지고 금은값이 확 떨어졌죠. 그리고 지금 주식 시장도 미국 주식 시장이 굉장히 지금 엄청난 지금 하락세를 지금 찍고 있는데, 앞으로 이 주담대 금리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서 아파트 시장 정말 2월 달에 가장 큰 변동 요인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첫 번째 가격이고, 두 번째 물량 면에 있어서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가 엄청나게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무주택자에게는 굉장한 호재죠. 매물 많이 나오지 그 매물 가격 단가 낮추지. 그런 이 포인트로 보신다면 지금 이 타임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계획거쳐, 역시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다주택자들의 이 스탠스인데, 매물을 2월 달에 엄청나게 출회할 가능성 높고요. 그 매물만 그냥 그렇게 덩그러니 내놓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확실하게 낮춰야지만
황금성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위기감으로 번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서 금융시장 동향과 더불어서 기회를 하나하나 잡아 나가실 때 정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장 낮은 이 지지대, 그거를 딱 밟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굉장한 기회들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빰빰 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